정청래가 이제 민주당의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여론조사 결과도 일단 보시고 가겠습니다. MBC가 이번 설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두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각각 정청래 대표 36%, 장동혁 대표 23%에 불과해 부정평가가 큰 폭 높았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62석의 거대 여당과 107석의 소수 야당을 이끌고 있는 정청래, 장동혁 두 대표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로 잘못하고 있다는 53%보다 17%포인트 낮았습니다. 긍정과 부정평가가 엇비슷했던 지난 신년 MBC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7%포인트 줄어든 반면 부정평가는 4%포인트 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 긍정평가 감소폭이 더 늘면서 14%포인트로 조사됐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는 친한동훈계 제명과 8일간의 단식 등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난 신년 MBC 조사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전체로 보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3배 가까이 높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57%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보다 정부 견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장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43%에 그쳐 정부 견제 심리가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표심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에 대해선 응답자 절반가량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선 그 비율이 각각 65%로 더 높게 나와 선거 전 합당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청래 지지율 조사를 봤어요. 36%. 당 지지율이 40%대인데 당 지지율보다 당대표 지지율이 낮아요. 뭐 대통령 지지율의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정이 뭐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당의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께도 도움이 안 되고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당대표를 교체하는 거예요. 합당이 아니라 아니 당대표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거는. 그 36% 가지고 우리가 지방선거에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한 10%를 까먹는 거예요. 당 지지율의 한 10%를 정청래가 까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지방선거 전략이 뭐냐? 예? 정청래 퇴출 전략인 거예요. 정청래가 없어야 지금 지방선거를 이긴다라는 일단 데이터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동혁하고 정청래하고 제가 이란성 쌍둥이 아니냐? 예? 장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옮기면 정이 되는 뭐 그런 세상 뭐 그런 노래 가사 있잖아요, 그죠? 정청래가 아니라 장청래. 장청래 정동혁. 그나마 그 정동혁이가 좀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지. 장동혁이 맨정신이었으면은 민주당은 지금 완전 망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어가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로 지금 수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환장하는 거지. 그럼 우리 민주당의 지방선거 필승 전략은 뭡니까? 지방선거 필승 전략은 정청래만 없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을 근접시키는 것. 이게 민주당의 필승 전략이에요. 즉 당정청이 원팀으로 가면 돼요.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 몸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 몸이 되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게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거냐면 아까 뉴 이재명 말씀을 좀 드렸는데 뉴 이재명이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좁은 의미의 뉴 이재명은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처음 썼던 표현인데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을 뉴 이재명이라고 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상당히 좁은 의미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유 이재명은 뭐냐면은 문재인 반문 친명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유 이재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친문에 대해서 냉정하고 원칙적인 평가를 끝내고 이제 민주당이 친문 색채, 386 색채를 제거하고 이재명의 뉴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 털 묻은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주류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 반털 세력. 반문, 반털, 친명, 예, 친최, 최한호, 예, 요쪽. 예. 여기가 뉴 이재명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좀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하면. 근데 아무튼 한겨레 신문에서 얘기하는 좁은 의미의 뉴 이재명들이 지금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실제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정청래가 대통령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대통령의 중도 보수 노선은 지지를 하는데 정청래의 친문 노선은 지지를 못하겠다. 쇄빙선 노선이죠. 친문 쇄빙선 노선은 지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당 지지율은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거의 유사해요. 현재 당 지지율은. 그런데 현재 이제 대통령 지지율 한 그게 15% 정도 되는 거죠. 뉴 이재명이 한 15% 정도가 되는데 이 15%의 유권자들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리고 나는 이재명을 좋아해. 그런데 친문은 싫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친문 386은 난 싫어. 근데 정청래가 지금 하는 짓은 전형적인 친문 386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잖아. 조국과 정청래가 하는 짓은. 그러니 자 이재명은 지지하지만 민주당은 지지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노선, 스프링조이님 마이너스 정청래 몰아내고 빨리 개헌해서 이재명 더 써먹읍시다. 정말 좋은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민주당의 그 당대표가 김민석 총리가 돼, 혹은 송영길 대표가 돼, 혹은 박찬대 의원이 돼,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돼. 그러면은 이 이재명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됐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완전히 장악을 했네. 이제 민주당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네. 그럼 나 민주당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 만약에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됐으면은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 뉴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흡수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막고 있는 게 누구냐? 정청래예요. 근데 막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뉴 이재명뿐만 아니라 지금 36%가 나오니까요. 그죠? 올드 이재명은 49%잖아. 49%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올드 이재명이에요.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해왔던 사람들이 올드 이재명이 되는 건데 정청래 지지율이 36%가 나온다는 얘기는 올드 이재명조차 민주당을 버린다는 거야 지금. 지금 최근에 뭐 합당이 무산되면서 뭐 최한욱TV 채팅창에서 그 탈당한다 뭐 이런 탈당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데 지난번 막 처음에 정청래가 합당 제안했을 때 그때 뭐 채팅창 보면은 나 탈당할 거야. 나 1,000원도 아까워. 이런 분들 대단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뿐만 아니라 올드 이재명조차도 민주당에 등을 돌려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의 지지층까지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도록 만들고 있으니 정청래는 계속 마이너스의 길로 간 거예요. 적어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했던 지지율은 정청래가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말끝마다 명팔이 하면서 뭐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라며. 그리고 반명이 어딨냐며. 다 친명이라며. 그러면은 정청래가 친명이면은 최소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한 정도의 지지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께서 49%를 받았는데 정청래가 지금 36%가 나오니 정청래가 그 사이에 1년 6개월 사이에 얼마를 까먹은 겁니까? 그리고 그게 민주당 지지율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가.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지방선거 승리보다 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없잖아. 예전에 선거에 질 것 같으면은 막 대통령도 탈당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왜 지금 당대표가 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당대표는 그냥 놔두냐고요. 지방선거 승리의 필승 전략이, 아니, 그 한마디로 이번 지방선거는 정청래만 없으면 이기는 선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가 입증을 하잖아. 뉴 이재명을 뭐 흡수를 하느니 마느니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정청래가 지금도 까먹고 있는데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36%가 나오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정청래나, 그러니까 상식 수준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이 볼 때,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동혁 지지율은 23%가 나오잖아요. 23%가 나오니까 이런 사람이 당을 이끌면 안 되는 거지, 절대로.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당 망하는 거잖아, 그거는. 지지율이, 제가 그 정금자 30% 얘기하지 않습니까? 30%의 법칙. 개새끼를 공천을 해가지고, 개새끼한테 공천을 줘도 찍을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30%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개새끼를 공천을 해. 그리고 출마를 하잖아요? 그럼 그 개새끼가 지지율이 30%는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국민의힘 개만도 못한 거지. 제가 그냥 만약에 출마를 했어. 그래갖고 국민의힘 그 개하고, 저하고 그 본선에서 붙었어요. 예컨대 대구시장으로 제가 출마를 했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개새끼가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개새끼가 나오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양자 대결로 선거를 하는 거야. 개하고 사람하고 선거를 해. 그럼 제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개새끼가 한 50%는 받아요. 50% 이상 받아. 대구에서 국민의힘 개새끼가, 민주당 최한욱보다 하여튼 더 받아.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하고 사람하고 나와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개를 찍는 사람이 50%가 넘는 동네가 그 동네인 거야. 이게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제가 막 뭐 설득하려고도 안 하고 비난도 안 해요. 아픈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되잖아. 아픈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뭐 그 30%의 우리 유권자들은 그냥 시간이 잘 흘러가지고, 그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지. 그 명절 때 또 가가지고 또 고향이 또 TK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TK에서도 민주당이 한 30%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또 고향 내려가면은 탁 또 이 애국심이 막 불타 올라가지고 또 내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또 차력TV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만큼은 지금 뉴 이재명도 생기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를 이번에는 좀 바꿔보겠다. 이런 또 과욕을 부려. 그래갖고 이제 대구에 막 청운의 꿈을 안고 막 3시간, 4시간 차를 운전해가지고, 아버지,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도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을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를 진짜 일찍 일어나게 만들어 드릴 거야. 그러면서 막 갑니다. 가가지고 또 뭐 별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주가 5,500을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부동산을 잡고,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게 나오고, 얼마나 잘합니까? 막 잠도 안 자면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재명을 지지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 아버님이 내가 그동안 70평생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아들아. 이제서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됐다. 내가 오늘부터 이재명을 지지하겠다. 정청래는 내가 못 지지해도 그래도 이재명 정말 훌륭한 대통령 아니냐. 건국 이래 이런 대통령이 있었느냐. 아버지가 그동안 70여 년을 헛살았다, 아들아. 그러면서 막 부둥켜 안으면서, 아버지, 우리 집안이 드디어 하나가 됐습니다. 막 이런 꿈을 꿔요. 꿈을 꿔. 그 쓸데없는 꿈 꾼다는 거야.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버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 5,500 그것도 막 뭐라 해. 우리 대구 아버지는
야, 그 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거? 어? 이거 뭐 조작한 거 아니야? 부정 주식 아니야? 주가 조작 아니야? 어? 부정 선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부정 주식 아니야, 이거? 어? 중국에서 저기 주식을 산대. 중국이 시진핑이가 이번에 주식을 사가지고 5,500으로 만들어준 거야. 중국에서 그 빨갱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주식을 막 사고 있대. 그래갖고 5,500이 된 거야. 이거 우리나라가 이거 적화 통일돼. 지금 중국에 넘어가게 생겼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환장하잖아. 그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버지가 하시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러면 막 화가 난단 말이야. 아버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발 유튜브 좀 끊어요. 차로 TV 보세요. 그래 이상한 거 보니까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가 이 새끼가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얘 이놈의 새끼 이 불의 자식아 그러면서 이제 그 접시 날라가고 명절이 아니라 완전히 뭐 그냥 깽판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잖아. 가정의 평화, 정치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하지 말아라. 그냥 아버님 잘 효도하고 그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이직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어떡하겠어. 우리가 부모 세대를 존중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뭐 사셔봐야 얼마나 사실까. 이런 걸 또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때 되면 이제 일찍 시대가 오는 거고 뭐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가다 보면 재밌잖아요. 괜히 가가지고 서로 스트레스 받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의상하고 막 부모 자식 간에 막 의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 이거야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지경이다 이거예요 지금. 한 30%는 정말 답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동혁이 23%가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30%는 개새끼를 출마를 시켜도 개새끼가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해도 30%는 받는 거예요. 이거는 법칙이야 하나에. 뭐 아무리 설득을 해도 답이 없어. 이거 부모 자식 간에 완전히 의의만 상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해결이 안 돼요. 이 30%는. 그런데 지금 장동혁이는 지지율이 23%가 나와요. 개새끼가 나가도 30%인데 장동혁이는 23%가 나오는 거야 지금 지지율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동혁이는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 개새끼가 나가도 30%를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저쪽은. 국민의힘은 개새끼가 출마를 해도 30%를 받아야 정상인 건데 장동혁이 지지율이 23%가 나와. 야, 이거 진짜 개만도 못한 놈이지. 끝난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람이 개만도 못하니까 끝난 거지. 정치적으로 끝난 거지. 저거 어떻게 무슨 당대표를 합니까? 개만도 못한 게 당대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저거 당이 망하는 거지. 최소한 30%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40%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재인이 그렇게 개판을 치고도 문재인 퇴임 지지율이 4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국민의힘을 개새끼를 공천을 해도 국민의힘은 30%를 받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근데 민주당 쪽은 개새끼를 공천을 해도 40%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문재인이 그렇게 깽판을 쳐놨는데도 퇴임 지지율이 40%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개판을 쳐도 40%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는 거야. 민주당에서는 지지율이. 그런데 정청래는 이걸 해냈어. 36%. 아까 36% 나왔잖아요. 이게 문재인만도 못한 놈이에요. 장동혁은 개만도 못한 놈이고 정청래는 문재인만도 못한 거야. 문재인 퇴임 지지율만도 못한 게 지금 정청래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나 정청래가 참 한심한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런 당대표는 물러나야 돼요. 그죠? 뭐 연임은커녕 지금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불신임 그죠? 불신임 수준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야, 두 사람 다. 정청래나 장동혁이나. 근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탄핵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과 정청래 둘 다 탄핵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히니까 어떻게 돼요? 정청래 지지율을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50%가 넘어요.
장동혁이 26%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동혁이도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 거냐 하면은 이게 당대표직을 수행하기 힘들 수준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자, 정청래가 당대표로 출마를 하면 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50%가 넘잖아.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당대표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36%의 지지율이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정청래 지지율은 50%가 넘어. 그리고 장동혁도 마찬가지예요. 26%밖에 23%인가요? 하여튼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23%의 지지율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보니까 지지율이 50%가 넘어. 그러면은 50%가 넘으면 이거는 당대표 선거를 하면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른바 1인 1표제의 맹점인 거예요. 1인 1표제가 정청래는 마치 그 당원 민주주의의 무슨 결정체인 것처럼 당원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런 1인 1표제의 맹점이 존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뭐 여론조사도 그렇잖아요. 어제도 제가 여론조사 보여드렸는데 김민석 총리랑 정청래랑 여론조사를 하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민석 총리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요. 우리가 볼 땐 말이 안 되지. 더 웃기는 건 김민석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때,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정청래가 앞서요. 정청래 지지율이.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정청래 지지율이 36%인데 그러면은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36%니까 김민석하고 정청래 지지율을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은 정청래가 36%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민석이 54%가 나와야 되잖아. 64%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정청래가 오히려 앞서.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김민석이 조금 앞서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여론조사할 때 김민석 대신 정청래를 지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지금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정청래 지지율이 36%가 나왔는데 김민석하고 정청래를 붙여놓으니까 정청래가 이겨.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전략적으로 정청래를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밖에 분석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민주당 당원들이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은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하고 경선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김민석 총리를 모욕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격차가 나. 인물의 격차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김민석과 정청래가 경선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김민석 총리는 모욕감을 느껴야 돼. 창피한 거예요. 솔직히. 김민석과 정청래가 경쟁을 할 만한 수준의 인물입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어때요? 둘이 붙었어.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가 거의 비슷한 거죠. 정청래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56%가 나와. 그러니까 정청래는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런 미친 짓을 하나? 왜 조국당하고 합당을 하나? 맨날 딴지 게시판 가가지고 거기다가 대고 뭐 출석 체크하고 앉아있고 우리한테는 막 욕을 먹는데 딴지 가가지고 그냥 딴지만 보고 정치를 하잖아요. 정청래가 무슨 딴지당 대표냐 뭐 이런 비난을 받아. 그런데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현명한 거예요. 저게 현명한 거야. 딴 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저거는 아주 정치공학적으로만 잔머리를 굴리는 거지. 딴지에서만 나를 밀어주면 돼. 김어준만 나를 밀어주면 돼요. 다른 놈은 아무리 욕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은. 왜? 딴지만 밀어줘도 50%에 근접하는 혹은 50%를 넘는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자, 당대표를 연임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대선 후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50%가 민주당 당원들 중에 50%가 민주당 지지자 중에 50%가 계속 정청래를 지지를 하면은 정청래는 당대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본선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본선에 나가면 자, 정청래가 그래갖고 또 연임이 돼요. 그 민주당 완전히 말아먹는 거예요.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거야.
그런데 정청래는 자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만 잡고 있으면은 당이야 망하건 말건 이재명 정부가 망하건 말건 정권 재창출이 되건 말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당대표 해가지고 민주당 공천권 쥐고 160명 의원들 주물딱 하고 또 대선 후보 돼가지고 난갑병 걸려가지고 어깨에다 뽕 집어넣고 야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내가 대선 머슴인데 내가 대선 후보까지 됐어. 그러다 뭐 잘만 하면 대통령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고 유권자들의 그 부정적인 이런 평가를 받고 당은 자꾸 고립되고 정청래와 털레반들 김어준은 신나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평생. 근데 민주당은 평생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걸 누가 만들고 있냐? 털레반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하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이걸 우리가 깨부시지 않으면은 민주당도 정청래와 함께 김어준과 함께 털레반과 함께 공멸을 하게 됩니다. 장동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저거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싶지. 근데 장동혁이 왜 저렇게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장동혁이 대통령이 꿈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장동혁의 꿈은 당대표가 꿈이에요. 장동혁의 꿈은 대선 후보가 꿈이야. 그래서 언젠가는 민주당의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잘하지만은 5년 내내 잘할까? 그리고 역대 모든 정부가 그랬잖아요. 집권 말기가 되면 지지율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은 야당이 흔들리고 여당이 흔들리고 여당이 흔들리면은 그 야당이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장동혁이 생각에는 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데 이거는 허니문 효과야. 집권 초니까 저렇게 될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데 5년 내내 저렇게 열심히 하겠어? 한 2, 3년 지나면 힘이 빠질 거야. 그리고 야 민주당에 지금 친문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친문들이 이제 당권 잡겠다고 대권 잡겠다고 조국과 정청래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청래가 만약에 당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은 당청 갈등이 본격화되고 민주 진영이 분열을 하게 될 거다. 민주 진영이 친명과 친문으로 분열을 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럼 대통령 힘이 빠지고 대통령 힘이 빠지니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와 지지율 높으니까 뭐 정권 재창출하는 거 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권력투쟁이 벌어져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공격당하고 박원순 시장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안희정 도지사는 뭐 완전히 무슨 정계 은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또 윤석열이랑 또 집권 말기에 치고받고 싸우면서 야 문재인이 아무것도 아니네 민주당은 무능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윤석열이 크고 이러면 그냥 정권이 바뀐 거잖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이는. 니네들 지금 좋지? 언제까지 가나 보자. 그럼 장동혁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본인은 당 지지율이 높건 말건 지방선거를 이기건 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동혁이 볼 때는. 자, 당권을 계속 쥐고 있는다. 이것만 하면 돼. 당권을 계속 쥐고 있는다. 그러니 뭐 아까 민주당에는 정청래는 털레반만 내가 쥐고 있으면은 나는 당대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갖 곳에서 욕이 나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털레반만 있으면은 나는 무조건 당대표 연임이다. 이것만 보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당이랑 합당을 하겠다라는 이 무리수를 던질 이유도 뭐냐면 자 그렇게 하면 합당이 깨지건 말건 간에 털레반들은 정청래한테 결집을 할 거다. 이런 계산도 저는 있었다라고 봐요. 장동혁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이 제명, 그 다음에 배현진이 징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야 고맙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장동혁의 어떤 그 플랜에는 이제 경쟁자들 싹 제거하고 내가 당권만 먹으면 그리고 나에게는 그 통천지가 있어. 통일교 신천지만 내가 딱 잡고 있으면 당대표 임기 채우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 나가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고 설령 이재명 대통령은 잘했어. 네? 대단히 잘했어요 대통령은.
그래서 다음에 대선 때는 못 이겨요. 장동혁이. 못 이기더라도 장동혁이 대선 후보가 되면은 다음에 한 번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나이로 볼 때.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민주당이 재집권을 했어. 그런데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대통령이 됐어요. 정청래가 대통령이 돼. 털레반이 막 밀어가지고 정청래가 대통령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정청래가 5년 하고 나면은 그때는 민주당이 망할 거다. 이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친명들이 계속 집권을 해서 20년 30년 가버리면 답이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민주당의 내분이 나가지고 정청래가 대선 후보가 돼. 대통령이 돼. 혹은 뭐 조국이 대통령이 돼. 대선 후보가 돼. 이러면은 5년이면은 망한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장동혁이 대통령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율이 23%가 나오건 뭐 13%가 나오건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반만 쥐고 가면 이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말아먹는 거지. 이런 게 당리당략 아니에요. 나라야 망하건 말건, 당이야 망하건 말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정청래와 장동혁의 똑같은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고통은 다 누가 다 당하게 되는가? 우리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 이 고통은 떠안아야 되는 거야. 또 정권 뺏겨가지고 우리는 윤석열 같은 놈이 장동혁이 대통령 돼가지고 정청래가 다 말아먹어서 장동혁이 대통령 돼가지고 또 우리는 뭐 3년 5년 또 고통당하고 또 응원봉 들고 나가고 엄동설하네.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여러분 과하게 느껴지죠? 전혀 과하지 않아요. 전혀 과하지 않아.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5년 뒤에 10년의 암흑기가 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노풍이 불어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흥분하고 기대를 했습니까? 근데 5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이명박 대통령 되고 박근혜 대통령 됐잖아요. 저는 박근혜, 뭐 이명박이야 그렇다 쳐도 박근혜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근데 박근혜가 저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문재인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대통령 된 거예요. 문재인보다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문재인보다는 박근혜가 좀 더 멀쩡했던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긴 거 아니야. 50%가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문재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 뭔가 좀 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였으면은 박근혜가 대통령 됐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은 본인의 능력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 아니에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바람에 대통령이 된 거지. 만약에 정상적으로 박근혜가 임기를 채우고 그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이 국민의힘 후보, 보수 후보들이랑 붙었으면은 우리가 이겼을 수 있을까? 그래서 촛불혁명 터지고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와, 이제는 뭐 민주정부 20년. 이해찬 전 총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이제 민주정부 20년 후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게 혁명이 터져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탄생한 정부인데 이게 최소한 10년은 가는 게 상식이지. 그런데 5년 만에 끝났어요. 그럼 5년 만에 끝난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서예요? 우리끼리 망한 거 아니야. 윤석열 검찰총장 시켜놓고 우리끼리 내분이 나가지고 우리끼리 싸움질하다가 친문끼리 싸움질하다가 결국은 정권 내준 거 아니에요. 과연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과한 얘기냐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니 20년 동안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배우는 게 없으면 됩니까? 저는 배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와, 평론 잘한다, 와, 최한욱이 완전 쪽집게다, 다 잘 맞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저는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 정권을 뺏겼는지 그걸 끊임없이 잊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정청래하고 문바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망했거든. 우리가 얘네들을 계속 민주당에 놔두면은
살 길이 없는 거야. 또 뺏겨요, 또. 그래서 이번만큼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라는 게 저는 저 개인적 결심입니다. 근데 지금 또 그렇게 굴러가고 있잖아요. 정청래 앞세워서, 조국 앞세워서 똑같은 일을 또 벌리고 있잖아.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그 일을 또 벌리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 일을 또 벌리고 있잖아. 그런데도 민주당 당원들의 절반은 거길 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조연아님, 명박이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언론 탄압하는 집회, 언론인들한테 물대포 쏜 게 명박이죠. 제가 뭐 명박이를 잘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당원의 절반은 그 길을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쭉 따라가고 있잖아. 정청래 따라서 김어준 따라가지고 그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장하는 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 김민석 총리를 우리가 당대표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방선거도 이겨야 되고 뭐 다 중요하지만은 이번 기회에 친문들을 싹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민주당 내 개파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됩니다. 친문들이 없어지면은 개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민주당에 친명만 있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만, 대통령 우리 당원들이 지지해서 뽑은 대통령, 그 대통령만 있어야지. 거기 왜 친문이 있고 친명이 있습니까? 그게 개파잖아요. 나중에라도 민주당에 뭐 다른 분이 또 대통령이 되면은 다 그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 그럼 다 이재명 걔만 있는 거고, 응?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이 됐어. 그럼 다 김민석 걔만 있는 거고, 응? 최한욱이 대통령이 됐어. 그럼 최한욱 걔만 있어야지. 그게 개파 정치가 사라진 거지.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 우리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선 후보가 돼서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를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 60%가 넘게 나오는데 왜 친명 말고 다른 개표가 존재를 해야 돼?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지 친문이 싫어서 제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앞으로 민주정부 20년, 30년 가려면은 이 개파 정치에 종말을 고해야 돼요. 개파 정치를 끝내야 되는 거야, 개파 정치를. 그래야 우리가 20년, 30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단결을 할 수 있는 거야. 오늘 김민석 총리가 비공식 일정으로 군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개파 정치를 끝장내는, 친문들을 패족시키는 출발점이에요. 그 사모님과 함께 우리 총리 사모님이 이렇게 자주 모습을 안 보이시는데 군산을 방문을 했어요. 왜 군산을 갔을까요? 명절 때? 지금 호남이 제일 문제죠. 호남에서 어쨌건 정청래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호남 민심을 돌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군산에 그 조국이 그 숟가락 얹으려고 하고 있죠. 뭐 우리 민주당 귀책 사유로 지금 뭐 보궐선거를 하게 됐으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군산과 이제 평택을 내놔라 뭐 이런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문재인하고 이낙연이 만들어온 룰인데 친문이 만들어 놓은 룰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도 반대였어요. 뭘 그 의원 하나가 잘못한 걸 가지고 그걸 왜 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럼 그 완전히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그 국민들 앞에 쇼하는 거지. 오히려 책임을 더 잘 져야지. 왜 공천을 안 하고 왜 출마를 안 해요? 누구 좋으라고? 그 민주당에서 이낙연이 그 인기 끌라고 그 이상한 정치를 많이 했죠. 이낙연 때. 그 이낙연이 해놓은 걸 왜 그걸 뭐 민주당에서 그걸 우리가 그 원칙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왜 지켜야 돼? 웃기고들 있네. 그래서 저는 뭐 군산이건 평택이건 뭐 다 개수작이고 거기 뭐 우리가 공천을 안 하고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김민석 총리도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이 있어서 군산에다가 확실히 침발라 놓으려고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꿈도 꾸지 마라 조국 당은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군산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호남에서도
전북 쪽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전북 쪽에. 조국당이 대놓고 이번에 이제 합당 추진하면서 전북 지사를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성윤도 지역구가 전북이죠. 전북 쪽에 이게 지금 족파들이 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그 전북 쪽을 지금 자주 방문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업무상 가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은 전북 쪽을 지금 밭을 일궈야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만들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군산을 좀 방문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녕님, 딴지 올드민주 검찰팔이더라. 근데 민주당은 당한 거고 송영길은 이 한마디면 침묵 바로 아닥입니다. 조국은 유죄가 나온 거예요. 송영길 대표는 무죄가 나온 거고 사면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너 죄는 졌는데 내가 불쌍해서 풀어준다 이런 뜻인 거지 죄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 조국 정경심은 본인들의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 거지 조국이나 정경심이 억울하게 정치 탄압당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무슨 정치적 이슈예요? 송영길 대표는 어쨌건 뭐 돈봉투 사건이나 뭐 이런 먹사연 사건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정치적 활동과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아니 뭐 표창장 위조하고 스펙 관리하고 이게 무슨 뭐 정치적인 일이야? 그리고 조국이 정치할 때 뭐 만들어진 일입니까? 그거 완전 사적인 일이죠. 그리고 게다가 유죄가 나왔잖아요. 대부분 유죄가 나왔어. 그래서 정경심 4년 살고 조국 2년 징역 2년 살고 사면 받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 불쌍하고 징징대니까 그냥 풀어주자 뭐 이렇게 된 거지.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죠. 송영길 대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100% 무죄가 나왔고 죄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 어디 뭐 송영길한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합니까 조국이. 그래서 지금 털레반들이 김민석 총리를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가 당대표 연임을 하는 게 그래서 친문들이 다시 민주당을 되찾아 오는 게 쟤네들의 목적이고 뭐 김어준이 본인이 이제는 스스로 인정을 하되 이번 합당 사태의 본질은 권력투쟁이다. 권력투쟁 맞아요. 친명과 친문의 권력투쟁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만들어 놓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왜 그걸 다시 문바들한테 왜 줍니까? 미쳤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친문 386들한테 기회를 줬잖아. 기회를 줬는데 지들이 다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검증이 된 거예요. 친문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게 검증이 된 거야 이미. 아니 10년 동안 검증을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검증을 해야 돼요. 집권을 한 건 10년이고 민주당의 주류를 한 거는 20년이에요. 2002년부터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정확히 2022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의 주류 교체가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완전히 주류 교체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민주당의 주류가 친문에서 친명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2022년 대선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면서 그때 이제 민주당의 주류가 바뀌기 시작한 거고 또 당대표를 3년 거치면서 민주당을 많이 바꿔놓은 겁니다. 민주당의 이제 상층부까지는 바꿨어요. 그러니까 의원들까지는 이제 친문들을 이른바 친문 수박들을 많이 정리를 했죠. 근데 이제 당원들까지 쫓아낼 수는 없잖아. 그죠? 당원들이 공천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밑뿌리에 있는 친문의 뿌리를 지금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1인 1표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대의원이건 중앙위원이건 의원이건 친문이 없어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 뭐 살아남은 사람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리할 사람들은 싹 정리를 했어.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는 친명이 확실히 주류입니다. 그런데 당원들을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당원들을 정리할 수 없으니 120만 당원 중에 권리당원 중에 제가 볼 때는 뭐 절반 가까운 숫자는 여전히 친문 당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당원들을 그렇다고 뭐 제명할 수는 없잖아요. 너 친문이니까 제명? 너 문재인 사진 밟아봐.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 당원들 120만 명 모아놓고 여의도에 문재인 사진 깔아놓고 너 친명인지 아닌지 지금 뭐 우리가 지금부터 친명 검증하겠어. 사상 검증하겠어. 친문은 패족이야. 그리고 친명만 당원할 수 있어. 그래갖고 여기다 문재인 사진 걸어놓고 자 이거 밟고 지나가. 너 친문인지 못 밟으면은 제명. 밟고 지나가면 친명.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당원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대표, 의원들, 그 다음에 그 대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당 지도부가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뭐 징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친명이니까 당원권 정지 20년, 친문이니까 너 당원권 정지 20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너, 친문이야, 너? 제명. 당 지도부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 당원들이 정리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당원들이 아직 덜 깬 당원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려놔야 돼. 대부분 정신이 온전하게 돌려놔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당대표 선거 때부터 지금 6개월 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 뭐냐면은 당원 중심의 권력 투쟁인 거예요. 당원 중심의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다.